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부터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2과목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공부 딱 시작하시자마자 처음 맞닥뜨리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아주 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그런 봉우리 만나셨어요. 이 자체의 내용도 조금 좀 버거우실 테지만 이건 계속 이제 반복하시면 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처음이잖아요. 그쵸? 우리 12개의 소과목으로 나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적종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1과목에서 또 2과목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처음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적종의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앞으로 1과목은 이렇구나, 2과목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진행되다 보면 다른 보장 방식, 즉 다른 소과목들에 들어가시면 적종에서 했던 부분들은 많이 이제 생략하고 할 거예요. 중복되는 거 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종 강의는 제가 되도록 천천히, 적종 내용도 그렇지만 앞으로 적용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자, 이 과목도 지금 처음 이제 보시는 건데,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까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 과목이란, 물론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과목은요, 우리 1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 손해였죠. 보상하는 재해. 자, 1과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상하는 재해를 배웠어요. 네. 자, 이게 발생했어요. 과수원의 농지에. 그럼 피해 사실이 있겠죠. 네. 그 피해 사실을 정말 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합니다. 이 과목에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품목, 모든 보장 방식에서. 물론 일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보장 방식과 품목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본조사 들어갈 때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도의 명칭을 가진 조사를 따로 한다. 이게 아니고. 네. 자,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더니 보상하기로 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대요. 자, 그러면 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험금 지급 사유,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것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거 보상하기로 한 재해 맞으면. 그렇죠.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은가? 예를 들어 우리 수학감소 보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가피자죠. 네. 가장 많은 품목이 이 가피자로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해가 보험금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즉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 조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본 조사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보장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각종 피해 조사라고 해볼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가 될 것이고,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보장 피해 조사 또는 손해 조사가 되겠죠. 이 흐름 따라오셨죠? 피해 조사, 이것을 우리는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계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피해 조사를 했어요. 조사 방법, 이렇게 조사해라, 저렇게 조사해라, 품목과 보장 방식에 따라 쭉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시험의 기준서인 농금원 이론서 2과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이에요. 즉, 조사 방법.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죠. 한 3분의 2 됩니다. 조사 방법. 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손해평가사잖아요. 이렇게 조사했더니 손해가 이만큼 되는구나. 이 손해를 보험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즉 보험금을 이렇게 산정하세요 라고 하는 보험금 산정 방법이
농금원 이론서 조사 방법에 이어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이 과목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구나. 기준 이상의 손해가 있을 것 같구나. 자, 그럼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과목에서 모든 품목마다 배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과목, 이 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수백 페이지 되는 조사 방법,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냥 이 과목 포기하시는 거예요. 공식 암기만 한다고요? 안 돼요. 조금만 비틀어져서 조건을 다르게 해서 문제 나오면 틀립니다. 첫 번째, 왜 조사하지? 이 조사 방법을 하나씩 저랑 같이 보시겠지만 여러분도 교재나 농금원 이론서를 읽으시면서 왜 조사하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다 보면 두 번째,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보험금 계산 공식이 나오는구나. 조사 방법을 읽으시면서 계산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 어떤 보장 방식이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반대로 공식에서 이렇게 조사했지?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나왔지? 이걸 항상, 이게 꿀팁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수백 페이지를 그냥 암기하실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목 포기라고. 암기하실 거예요? 암기 못해요. 암기 못해요. 이거 다 암기하실 거예요? 암기 못해요. 공식이 수백 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조사 방법에서 공식에서 조사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연상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과목 강의를 할 때 조사 방법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텐데 이유는 이거예요. 조사 방법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공식에서는 여기서 요거 조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건 이거구나.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사 방법이 있으면 이 앞에 뭐 조사했지?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물론 처음부터 이게 다 되시면 진짜 훌륭하신 건데 처음엔 다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다 됩니다. 나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이해 못하세요,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처음에 20, 30%, 그 다음에 60, 70%, 시험 직전 한 3, 4개월 전에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성된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제 적중, 이 과목 들어갈게요. 뭐 논이나 밭작물처럼 좀 쉬운 게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러면 좀 덜 버거울 텐데 하필이면 적중이에요. 근데 농금원 이론서가 그대로 저도 그 흐름을 그대로 교재를 뭐 이렇게 편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기준서니까. 자, 천천히 나가 봅시다. 이번 강 모든 보장 방식의 이 과목 첫 페이지에는 시기별 조사 종류라고 하는 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표는 불완전합니다. 많이 빠진 내용들이 많고 살짝 오류들도 있어요. 근데 그 표가 그냥 표를 넘기지 마시고 틀을 잡고 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세요. 틀을 잡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적종 시기별 조사 종류 표를 통해서 우리가 큰 틀, 이 과목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그런 걸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농금원 이론서에 있는 표하고 좀 다르죠? 이유는 농금원 이론서의 그 시기별 조사 종류 표,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아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거는요. 다른 보장 방식하고 적종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보기 편하게 제가 재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생육 단계에 따라 시기를 4가지 시기로 구분을 할게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이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거 했잖아요. 적종은 계약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저가를 기준으로 1번 기간, 2번 기간 이것만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과목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누나 한번 볼게요. 먼저
종합위험, 즉 보통약관, 한정특약 미가입권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1번 기간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적과 종료 전. 뭐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1번 기간이죠. 두 번째 기간 생육 단계에 따라 그냥 흐름대로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기간, 사실 뭐 조사 기간이라 할 것도 없지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특약 가입한 경우에도 첫 번째 기간 계약 체류 24시부터 적과 작업하기 전, 두 번째 기간 아이고 여기 있네요. 적과 착과수 조사 작업 기간 똑같죠? 근데 뭐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은 틀리니까. 자, 적과 종료 후 볼까요? 적과 종료 후. 이게 세 번째 기간이에요. 여기부터는 한정특약 가입, 미가입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건 적과 종료 전에 가입하는 특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 과실수학이 끝난 이후부터 나무손해보장, 특약 보장 종기까지. 우리 보험기간 암기하셨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우리 보험기간을 우리 이렇게 해서 1번 기간, 2번 기간 그런데 수학기 종료 시점을 예를 들어 특정 7종 중에 태풍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1월 30이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 과실. 우린 수학이 끝나면 보장 종기다. 끝나는 거다. 근데 나무는 뒤에 이만큼 더 보장 기간이 있더라. 나무특약의 보장 기간은 이듬해 1월 31일까지였죠. 31일. 그러면 12월 1월 두 달이 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4번 기간이 되는 거예요. 수학 완료 후에. 물론 나무특약을 가입 안 한 과수원 같은 경우는 4번 기간이 없겠죠.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적종을 생육 단계에 따라서 4개의 기간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지금은 틀을 잡는 거고, 여러분, 여기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막 있잖아요. 논문원 이론서에 없는 내용들이 막 있어요.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깨트려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100% 보시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건 서머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앞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지금은 요약, 서머리, 개요구나. 나중에 도움되실 수 있게 한눈에 보도록. 자, 1번 기간 특약 미가입한 경우 1번 기간, 즉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작업하기 전에 조사 종류의 이름은 피해사실 확인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 아까 우리 이 과목에서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조사가 저겁니다.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피해사실 확인조사. 첫 번째. 죄송해요.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나? 이거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고 접수도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맞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까? 예를 들어 적종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착과 손해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있다면, 있을 것 같다면 이제 본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본조사가 그러니까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보장 방식 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모든 품목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요. 딱 요거예요. 두 개로 끝나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적종만 무슨 뭐가 많아요. 막 그쵸? 적종은 왜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 시기별 조사 종류표 아니면 뒤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떠오르셔야 되는데 왜냐? 보상하기로 한 재해가 맞나? 이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기억나시죠? 적종은 적과 종료 전에 3-1, 2, 3으로 나뉜다 말씀드렸어요. 3-1이 뭐죠? 3-1 특약 미가입, 즉 보통약관이면서 보상하는 재해가 자, 조, 화가 다 발생한 경우. 아니,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특약 미가입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재해가 이때는 얘예요. 3-2는 뭐죠?
3-1, 2는 뭐예요? 똑같이 특약 미가입 보통 약관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자연재해 없이, 여긴 이씨, 여긴 없이,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의 보상하는 죄는 이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3-3의 경우에는 뭐죠? 저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 5개 재해, 즉 태화, 지집, 우, 얘가 보상하는 재해예요. 정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처음에 하는 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가? 근데 적종은 보상하는 재해가 이렇게 경우가 나뉘었구나.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조사 내용이 이 단순한 다른 보장 방식 품목에서는 단순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적종을 틀을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각각의 케이스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네요. 보상하는 재해가 맞아. 1, 2, 3 각각의 케이스가 맞아. 기준을 초과한, 즉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한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한다고요? 그럼 피해 조사해야 될 거니. 아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맞으면 본조사 피해 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수학 감소 보장의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 뭐 이런 거 본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경우에 본조사, 다른 말로 추가 조사, 농구원 이론서 용어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3-1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3-1 특약 미가입. 저가 종료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어요.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죠? 차과 감소 보험금. 근데 차과 감소량이 뭐예요? 차과 감소량을 어떻게 하죠? 3-1의 경우에는 저가 종료 전엔 무조건 이거예요. 3-1의 경우에는 평년 마이너스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잖아요. 1000kg을 기대했는데 600 실제 조사하니까 600이네. 400이 어디 갔지? 자조화로 인해 감소된 거구나. 얘가 착과 감소량이잖아요. 그 착과 감소량이 미보상이나 자기부담 계약자가 책임질 거 있으면 우리 1과목에서 이거 했었죠? 그러면 차감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뭘 조사해요? 이제 다시 조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이렇게 뭐 재밌는 드라마, 재미도 없잖아요. 이거 드라마 보시듯 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계속 해보자고요. 이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다른 작물들은 쉽습니다. 뭘 조사할까요? 3-1의 경우에 평년 착과량? 그건 이제 조사가 아니죠. 가입할 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 과목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은 계산도 하시겠지만 적과 후 착과량이 필요하죠? 그러면 본조사가 뭐예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예요. 적과 작업 종료 다음에 착과수가 몇 개 있지 이걸 조사해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가 그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선 그 두 가지 축, 보상하는 죄 맞나? 추가 조사 필요한가? 판단. 근데 이거 판단할 이유가 있나요? 판단 안 한다. 왜요? 이거 의무조사잖아요. 다른 보장 방식은요. 수확 감소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가 그 여부를 판단해요. 근데 얘는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판단할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3-1의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우리가 할 건 뭐다?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맞나? 기준 초과한 손해가 있을 것인가? 이건 다른 것도 계속 공통이에요. 있다면 얘를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지. 이렇게 저가 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할 게 없네. 3-1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적중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내용에는요. 3-1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시기별 조사 종류표, 그 다음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죠? 3-2 그리고 3-3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3-2 자연재해 없이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래요. 자, 손해를 어떻게 보상한다? 착과감소보험금. 좋아요. 훌륭해요. 착과감소보험금 어떻게 한다? 착과감소량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소량이 얼마지? 뭘로 인해?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 일부 나무에 국한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 없이 했더니 800kg이네. 제가 그럼 별일 없으면 적과 후 착과량 차감한 값도 800이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900이래요. 그럼 100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겠구나. 인정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중에 작은 것 900, 800이면 800 오케이 얘를 보상할게. 기억나시죠? 우리 1.5과목씩으로 막 했잖아요. 1과목을. 자, 그럼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요? 자, 여기랑 다른 거. 3-1과 다른 거. 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위한 조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뭘 조사할까? 이제 우리 계속 보기 전에 생각을 하자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뭘 조사할까요?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한 건지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나무에 국한된 피해가 맞는지, 즉 피해 규모를 조사해요. 피해 규모 조사했더니 과수원 전체 이거 안 된다. 일부 나무에 국한된. 그 다음에 뭐 조사할까 이제? 생각해보세요. 일부 나무에 국한된. 그렇죠. 그래, 피해 규모가 일부네. 피해 주수를 조사해요. 몇 주나 피해봤지? 조수화재 일부 예로 인해서 몇 주나 피해봤지? 이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3-2에 추가되는, 물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들어가면요. 우리 이제 다음 강부터인가 보겠지만 구성이 좀 그래요. 내용 배치가. 그래서 먼저 틀을 잡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막 이 내용 나왔다 저 내용 나왔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져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나 다 건너뛰고 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왜 들어가는지. 오케이. 자, 그럼 3-3의 케이스 이제 대략 뭐죠? 특약 가입해서 5개만 보장할게요. 그러면 5개로 인한 최대 인정 감소량은 얼마지? 얘를 위한 조사가 들어가겠죠. 했더니 1000이래요. 그럼 별일 없으면 별 다른 게 작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재해나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같아야 되겠죠? 근데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최대는 3-2의 최대든 3-3의 최대든 얘는 이걸 초과할 수 없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3-3에는 뭐가 조사 방법에 추가될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일단 5개로 인한 피해가 맞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맞나? 그거는 일단 확인하잖아요. 여기서 이거 확인하듯. 오케이. 그 다음에요. 5개 재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개 재해. 그 다음에 뭘 확인할까요? 자, 우박이 왔어요. 아직 과실 상태가 요만한 게 착과될랑 말랑, 착과되기 전, 아직 꽃 또는 막 돼서 육아였을 때 이런 상태겠죠. 꽃이나 육아가 우박을 맞았어요. 어떻게 돼요? 퍽 맞았어요. 어떻게 돼요? 멍들겠죠. 또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진 건 관계없어요. 그만큼 착과가 감소된 거, 적과후 착과수 할 때 세해지니까 그거는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맞았는데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떨어진 거든 맞았는데 있는 것이든 육아로 인한 피해,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를 합니다. 우박으로 인한 육아 타박률을 조사를 해요. 떨어졌든 맞았든 맞아서 계속 매달려 있든 걔로 인한 최대 인정 감소량이 얼마나 될까? 별거 아니에요. 타박된 거 얼마니? 피해 육아. 전체는 얼마니? 비율. 자, 또 뭐 조사할까요? 우박은 그렇고 나머지 재해 볼까요? 태, 화, 지, 집. 뭐가 있을까요? 단감, 떫은감의 경우. 잎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보상하는 재해에서 가을 동상이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단감, 떫은감만. 사과배는 안 해요. 네. 얘네는 잎이 중요하지. 얘네로 인해 잎이 떨어져 버렸어요. 낙엽 됐어요. 가을 돼서 저절로 낙엽 된 거 말고. 그렇죠.
아, 그만큼 잎이 떨어졌으니까 공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과실 착과에 영향이 있겠네. 얼마나 잎이 떨어졌지? 낙엽률을 조사합니다. 낙엽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또 뭐 있을까요? 요거 조사하고 요거 조사하고. 사실 5개 재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피해가 제일 많을 거예요. 5개 재해로 인해서 피해본 나무가 얼마나 되지? 똑같아요. 피해 주수를 조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적중 2과목 제일 첫 페이지 농금원 이론서 시기별 조사 종류 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생략돼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제가 실어놨지만. 네. 자, 중요한 건 뭐다? 왜 적종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복잡하지? 뭐 때문에? 3-1, 2, 3 보상하는 재해가 나뉘기 때문에. 요거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타이틀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3-1 케이스 한번 해볼까요? 할 게 없었죠? 보상하는 재해 맞나? 맞네. 끝. 추가 조사 필요한가? 저가 가서 의무 조사 하잖아요. 끝. 근데 3-1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없다면서, 그쵸? 예. 그 재해가 만약에 우박이에요. 자꾸 우박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과실 상태가 어떻다? 만약에 육아인 상태에서 맞았어요, 우박을. 그때 당시에 피해가 다 드러나나요? 지금 이 시점에? 이 피해가 최종적으로 얼마의 피해인지? 다 크고 다 익어야 최종적인 피해가 드러나잖아요. 그쵸? 지금 상태에서 이 피해를 막 우리가 다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피해 언제 드러나요? 수확기. 수확 직전에. 다 크고 다 익어서 이제 수확할 때쯤 됐더니 얘 4월 달에 이거 우박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 조사가 필요한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우박 피해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언제 조사한다고요? 수확기. 그러면 이 재해 자체는 저가 종료 전에 발생했는데 보상은 언제 나가요? 수확기에 조사하니까. 저 과실손해보험금으로 보상 나가는 거예요. 3-1의 케이스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우박 신경 쓰시면 됩니다. 끝. 자, 3-2 볼까요? 자연재해 없이 어떤 분들 이거 자연재해 있어도 조세 화재로 인한 일부 나무 국한된 피해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저기 제일 뒤에 별표 9 보시면 조세 화재로 사고 접수되고라고 돼 있어요. 자연재해는 사실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끼치는 확률이 보험은 상품인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이예요, 이거. 6회 때 문제 나온 거 있어요. 화재였나요? 일부 조세였나? 하여튼 일부 나무에 국한된 피해 해놓고 뒤에 냉해 자연재해 발생했죠?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냥 평 마이너스 적 최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 보상하는 재해가 이제 3-2 케이스예요. 그럼 뭐 조사한다? 일부 나무에 국한된 규모. 피해 규모? 맞네. 지금 피해 주수, 조세 화재로 인한 피해, 다른 피해 말고 인정하는 피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주수가 이만큼이네. 그걸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 주수 조사. 피해 주수? 자, 고수일시를 조사하는 거예요. 고수일시. 고사,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수확불능,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진 않았어요. 죽지 않아. 근데 지금 수확이 불가능해요. 내년이나 뭐 언제는 수확이 가능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자, 조세 화재로 인해서 죽었는지 수확불능인지 몇 주인지 10주 하나 더 피해 주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피해 주수예요. 자, 일부 피해 주수의 용어의 정의는 지금은 빠져 있는데 뭐라고 실려 있었냐면 과거에는 예전에는 아마 수확 감소 예상 주수 명칭이 막 이랬어요. 네. 대상재, 즉 조세 화재로 인해서 고사,
수학불능이 아니지만 피해가 있는 주수. 바꿔 말하면 뭐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요. 나무 살아있어요. 수확도 가능해요. 그런 나무. 그런 나무. 네. 좀 더 디테일한 건 피해 사실 확인조사 직접 들어가서 자 했더니 얘네가 한 몇 기들 5주 있어요. 이 과수원 전체 주수가 몇 개지? 100주. 25%의 피해율이 나오네요. 다시 피해 규모 조사에서 그럼 도대체 피해 주수가 몇 주인 거야? 일부 피해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고수일시를 조사했더니 그래서 이 과수원에 지금 실제로 우리 보험의 목적을 결실하는 나무를 따져봤더니 이건 원장이 다 있어요. 100주래요. 그러면 25%의 피해율이 지금 나왔죠. 나무 피해율이네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 자, 이 과수원 올해 예상된 착과량이 많이 해봅시다. 10,000kg이에요. 10,000kg 중에서 25%는 착과가 감소하겠구나. 2,500kg이. 이거예요. 이게 최대 인정 감소량.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최대 인정 감소량. 나무 피해로 인해 최대로 인정받는 감소량. 평착 중에 이만큼이 감소하겠지. 여러분, 평착 마이너스 적착. 평년 착과량 대비 적과 착과량의 차이를. 평년 착과량 중에 이만큼을.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예전에는 1과목 할 때는 자꾸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1번 기간, 2번 기간. 근데 이제부터는 이 과목은 세로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적과 종료 전에는 평착이 기준이에요. 평착 대비 적착, 평착 중에 이만큼. 적과 종료 후에는, 즉 과실손해보험금 기간에는 적과 후 착과량, 착과수가 기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00개였는데 지금 개수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조사해봤더니 7,000개래요. 그러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는 최대 손해는 7,000개를 못 넘죠. 이해되시죠? 기준. 물론 평년 착과량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험금에서는요. 적과 종료 전 1번 기간에만 영향이 있어요. 착과 감소 보험금에만. 네. 지금 이거 여기 뭐에다 곱해야 되냐. 나무 피해율을 뭐에다 곱해야 되냐.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평착이. 평착 대비 적착하면서 여기 엉뚱한 거 나오면 안 되죠. 자, 얘를 이 나무 피해율의 또 다른 이름을요.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소량을 구한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 해요. 그럼 3-2 케이스는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얘 딱 하나예요. 여러분 3-1, 2 해결된 거예요. 얘 우박은 여기 해당되나요? 3-2에? 아이, 우박 조수의 화재 아니잖아요. 자연재해 없이라니까요. 됐죠? 자, 앞으로 모든 나무는요. 나무 특약이든 뭐든 나무 그 적과 종료 전에 이 3-2 케이스가 3번 발생했대요. 멧돼지가 1차, 2차, 3차 왔대요. 3번 발생했대요. 각각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 누적해서. 나무는 다 누적입니다. 오케이, 지금 1번 기간 끝났죠? 자, 그러면 3-3 넘어갈게요. 보상하는 재해가 뭐예요? 특정 5종. 자, 얘네로 인해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얘는 똑같잖아요. 태화지집 우에 들어가네, 우박. 지금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조사하자. 수학기,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를 그때 산정한다. 즉, 재해는 적과 종료 전이지만 보상은 적과 종료 후에. 우박은 그러면 여러분 벌써 딱 정리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적과 종료 전 우박으로 인해 수학기 착과 얼마나 피해됐나 이거를 보상하는 것은 3-1과 3만 해당하는구나. 이거 정리해 놓으셨죠?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이거로 인한 피해 일부가 맞나? 오케이. 기준 이상 손해 있을 것 같대. 오케이. 뭘 조사할까? 또 우박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우박 아까 말씀드린 거 얼마나 얻어맞았지? 타박 비율 조사해요. 조사했더니 50개가 피해 얻어맞았대요. 총 조사한 게 100개인데 50% 끝? 육아 타박률. 우박으로 인해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 이름은 똑같아요.
최대 인정 피해율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일단 첫 번째 육아 타박률. 근데 여기 공식 보면 뭐 복잡하네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과수원에 만약에 500주가 있다 쳐볼까요? 500주 육아 다 조사해요? 이거 조사하다가 생육식이 다 지나버려요. 너무 많잖아요. 내가 조사해야 되는 게 몇 주지? 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 수를 따져봅니다. 그것도 너무 많아요. 다 못 조사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나무를 선정합니다. 다 선정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 표본주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주에 유가든 꽃눈이든 그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50개가 피해. 그럼 이거는 이 100은 다르게 표현하면 50 피해 50 정상이네요. 여러분 계산하실 때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여기는 피해를 꼭 잘 올리시는데 여기 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상만 하세요. 이거는 다 합계입니다. 합계. 기준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런 실수, 잔실수 줄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은 일단 첫 번째 우박일 때 이거 조사하고 단감, 떫은감 이 피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낙엽으로 인해 얼만큼 피해를 인정될 수 있을까? 낙엽률을 조사해요. 태화, 집일 때. 우박으로일 때 잎 떨어진 건 왜 안 하냐고요? 뭐 여기서 조사 되겠죠. 물론 여기는 유가, 꽃눈 등의 타박 비율만 하지만 잎도 우박으로 인해 많이 떨어졌다? 그럼 뭐 다 조사되는 거죠. 네. 앞으로 여러분 낙엽 하면 그냥 태화, 집 이것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다른 재해에도 낙엽이 있겠지만 보험에서는 그것만 인정해준다. 지금 우박, 낙엽, 태화, 집. 네. 좋습니다. 그럼 낙엽률 얼마나 떨어졌지? 낙엽을 어떻게 해요? 막 주워요?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떨어진 것만 세는 거예요. 자, 잎이 떨어진 게 50개. 붙어있는 게 50개.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표본주 것만 조사하는 것도 같습니다. 낙엽률을 조사해요. 그럼 낙엽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 낙엽률은 단순히 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 낙엽 피해가, 잎 떨어진 피해가 얼만큼 과실의 피해를 끼칠 수 있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감, 떫은감 각각. 어렵지 않아요, 그 공식은. 자, 해봤더니 우박으로 인한 육아 타박률이 20%, 그 다음에 태화지집 단감 떫은감의 이 단감 떫은감 경작 과수원인데 낙엽률 계산해서 인정 피해율 계산했더니 25%. 자, 다른 재해는 없었대요. 그럼 최대로 인정받는 거는 평년 착과량이 10,000kg이라 한다면 이 중에 몇 퍼센트? 25%. 이걸 우리는 고상하게 맥스, 육아 타박률, 낙엽률에 따른 낙엽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이따 볼 나무 피해율. 이 중에 무조건 큰 거. 최대. 그래서 25%면 이것 중에 기대했던 것 중에 이만큼 감소했겠구나. 저가 종료 전에는 아까 뭐라고요? 평차기 기준. 됐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가 아니죠. 이제 세 번째. 3-3 세 번째. 시기별 조사 종류표 그 농구원 이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은 건 태화지집으로 인해 나무 피해겠죠. 나무 피해. 자, 이 시기에는 아직 가지에, 나무에 과실이 없거나 막 착과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 나무로 인해서 앞으로 착과가 감소하는 그 피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조세 화재로 인해서는 고사, 수확불능 일부 피해 주수를 나무로 봤죠. 근데 조세 화재를 생각해 보세요. 저런 피해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히든가 수확불능 되게 만들든가 아니면 일부 피해를 만들든가. 근데 얘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3-3은. 화재 빼놓고. 그렇다면 꼭 죽거나 꼭 수확불능이 아니어도 상태가 안 좋다면 5개 재해로 인해 상태가 안 좋다면 그 상태 안 좋다? 유매도절소침이라 해요. 이건 자세히 이제 볼 거예요. 나중에. 상태가 안 좋다면 다 피해로 인정하는 거예요. 죽거나 수확불능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자, 그럼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유매도절 소침이 다 했더니 20주. 이 과수원에 지금 실제로 나무 결실하는, 과실을 결실하는 나무가 몇 주지? 100주. 20%. 아까 유가타박률 20%, 낙엽률, 인정 피해율 25%, 예, 30%로 할까요? 나무 피해율 30%, 가장 큰 값, 맥스. 맥주 아니고 맥스. 평균 착과량 중에 30%를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해되시죠? 이 내용들이 적중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다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지금 디테일하게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나무는 전부 누적하여 계산한다. 자, 그러면 다 이제 지우고 1번 기간 해결됐죠? 자, 2번 기간 한번 볼까요? 2번 기간. 여러분, 이번 시간 조금 길어져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2번 기간. 적과 후 착과수 작업 기간. 적과 후 착과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적중이요. 완벽하게 이해한다 하셔도 적과 후 착과수 계산 잘못하시면 다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평착과 적착의 차이를 보상하는 게 기본인데 적착을 계산 잘못했다? 자, 두 번째, 얘와 얘, 이 기간에 발생한 손해는 얘를 초과할 수 없는데 적과 후 착과수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제. 다 틀려요. 보험금도 다 틀리고 또 뭐도 틀릴까요? 기준 착과수도 틀리겠죠. 적과 후 착과수 더하기 착과감소 인정, 불인정, 세모인데 얘가 잘못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준 착과수가 틀리면 뭐 가입 금액 다 틀리는 거죠, 뭐. 그쵸? 네. 자, 그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랑 관계없이 전 과수원에 조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착과 감소 과실수는 3-1의 경우에는 평착 마이너스 적착. 10,000개 기대했는데 7,000개, 그럼 3,000개 오케이. 자, 근데 3-2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했지만 나무 피해로 인해 최대 인정받는 감소 과실수의 과중 곱하면 감소량이죠. 네. 그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3-2는 얘 하나밖에 없구나. 3-3의 경우에 3-3의 경우에 지금 우리 이제 1번 기간 끝나고 여기 생육 단계에 따라 2번 기간 들어가는 거죠. 3-3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대 인정 피해율이 여기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중에 제일 큰 거. 자, 근데 유가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은 건건히 합니다. 사고당. 유가타박률 첫 번째 10%, 두 번째 20%, 20%. 낙엽율에 따른 인정 피해율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 25%, 그다음에 30%. 다 해서 무조건 제일 큰 거. 나무 계속 누적해서 했더니 35% 무조건 큰 거. 무조건 큰 거. 평년 착과수에 적용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생육 단계에 따라서 세 번째 기간 넘어갈까요? 세 번째 기간. 자, 이때 보상하는 재해는 뭐다? 특정 7종이다. 뭐 부부장 특약 가입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 이제 과실에 있어서 우리 열매, 우리 보험 목적의 열매, 피해 유형 했었죠? 뭐였죠? 피해 유형. 첫 번째, 피해는 입었지만 특정 7종으로 인해 피해 입었지만 매달려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적종에서 이런 어떤 기본 원리들을 하잖아요. 지금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듯 종합과수라든지 앞으로 편해져요. 그때 가서 이런 건 다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네. 피해 입지만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그걸 착과 피해라고 합니다. 보상해줘야죠. 이때의 착과 피해는 뭐다? 과피가 찢어졌거나 멍들었거나. 네.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떨어졌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땅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낙과 피해라고 하죠. 세 번째, 그렇죠. 얘를 달고 있던 나무가 죽었어요. 또는 적중만 인정하지만 수확 불능이래요. 우리 나무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강에 다 할 거예요. 다음 강 들어가면서 다음 강이나 다다음 강에 보조 자료를 다 할 거니까 지금 그냥 용어의 정의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무가 빠이빠이 했어요. 갔어요.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나무 피해 자체를 보상해 주는 건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되고 나무 피해로 인한
인한 과실 피해. 이게 과수의 기본적인 피해 유형이에요. 적중만 하나가 더 있어요. 그쵸?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만, 단떨 얘네들만 낙엽이 있다면, 물론 이제 이 피해가 낙엽 말고 가을동상에도 배웠지만, 가을동상의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준다? 우리 보상하는 제할 때 했었죠? 착과 피해로 보상해준다. 제가 가을동상에 입었을 당시에는 이 피해, 지금 이 피해 하는 거잖아요. 떨어지거나 잎 얼거나, 그 강의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과실은 계속 착과돼 있으니까 착과 피해 일종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잎이 고사됐다고 바로 그 다음날 과실에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쵸? 그래서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그거 기억해 두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엔 정상과실이지만 나중에 피해가 있겠구나. 정상과실에 몇 %를 추가로 피해 인정해준다. 그런 거 다 했었어요. 이제 이 과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적종은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만 낙엽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별도로 산정해줘요. 과실 피해. 이거는 뭐 얘네가 적종만 해당되니까 다른 보장 방식에는 없는 거죠. 다른 품목에는. 아, 이런 피해구나. 자, 얘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따로 안 하냐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뭐 번거롭게 사고 접수됐어요. 오케이. 가서 봤더니 바로 보상하는 제에 맞고 기준 이상의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추가 조사, 본조사 들어가지. 뭐하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별도로 해요. 사실 그게 맞죠. 바로 조사하는 게. 근데 아까 저가 종료 전에 우박 맞은 거 수학기에 다시 조사하죠. 왜요? 그때 확인이 가능하니까. 수학기 착각 피해 조사. 즉 피해의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수학감소 보장이라 쳐볼까요? 보상하는 제에 났어요. 근데 바로 내일부터 우리 수학 시작한대요. 그럼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했는데 수학은 아직 몇 달 남았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제로 인한 피해가 맞군요. 그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수학 직전에 조사합시다. 수학량을.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저가 종료 이후 이제 수학기로 막 가고 있잖아요. 낙과 피해 됐대요. 뭘 더 기다리고 말고 할 게 없죠. 낙과해서 요만큼만 피해 당한 게 한참 후에 가면은 더 피해가 늘어나 있을 뿐이죠. 즉 50%형 피해 과실로 분류될 수 있는 게 나중에 가면 80%형 피해 과실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뉘거든요. 네. 얘는 바로 조사하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별도로 하고 기다릴 이유가 없고. 얘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라고 돼 있어요. 아까 수학기. 나무가 죽었대요. 그냥 과실 피해 100% 인정이에요. 얘는요. 낙엽 피해 바로 가야죠. 뭐 낙엽 떨어진 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이 과목 조사 방법에 보겠지만 지금은 이런 저가 종료 이후 지금 생육 단계 3번 기간에서는 저런 걸 조사하는구나. 조사했어요. 자, 피해가 인정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죠? 손해과실수. 손해과실수 이름 우리 뭘로 한다? 감수과실수. 여러분, 낙과 피해과실수는 그냥 떨어진 거. 1000개 다. 근데 낙과 감수과실수는 뭐라고요? 그 중에 보험금 인정받는 거. 600개, 700개 뭐 나오겠죠?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피해조사를 통해서 아까 처음 했던 거잖아요. 피해조사, 그 다음에 손해보험금, 그 단계예요, 단계. 감수과실수를 선정하는 거. 낙과 감수과실수, 착과 감수과실수. 나무 감수과실수 어딨냐고요? 낙엽 감수과실수 어딨냐고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배치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낙과 피해조사 안에 낙엽 감수과실수, 나무 감수과실수 내용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낙과 감수과실수 내용은 들어있고요. 이런 걸 조사하는구나. 착과 피해 조사하면 착과 감수과실수 조사하겠죠. 산정하겠죠. 네. 자, 근데 보니까 뭐 재해가 막 모일 때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게 적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종합과수는 쉬워요. 재해를 분류하지 않아요. 근데 적종만 특정 몇 종? 특정한 거 7개만 인정해 주잖아요. 그것도 담보조건 충족해야. 적종의 8할은 뭐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조건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7개 재해 중에 우리 이렇게 나누세요, 아예. 7개 재해 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태화지집. 제가 보상하는 재해할 때도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나눠서 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태화지집. 얘는요. 낙과 피해로 인한 감수가실수, 낙엽 피해로 인한 감수가실수, 나무 피해로 인한 감수가실수를 보상해줘요. 두 번째, 우박 일소는요. 낙과 그리고 착과 피해로 인한 감수가실수를 보상해줘요. 이거 암기가 첫 번째예요. 3번 단계에서는. 가을 동상이에요. 태화지집 우일가 나오죠. 얘는 착과 피해로 인한 감수가실수만 보상해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얘네 태풍 강풍 아니 얘네로 인해서 착과 손해 있을 것 같은데 해줘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지? 은밀하게 해줘요. 은밀하게. 네. 해주긴 해줘요. 여기 이렇게 대놓고 해주지 않을 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태화지집 낙과, 태화지집 낙엽, 태화지집 나무. 다 나네요, 나. 우일 낙과, 우일 착과, 가을 동상의 착과. 이해되시죠? 네.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지금 이거 다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더 중심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 서머리.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눈에 보는 용.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됐어요. 이제 4가지 낙과, 착과, 낙엽, 나무 요 안에 낙엽과 나무가 들어가 있구나. 뭐 근데 여기 봤더니 이런 게 있죠. 적과 종류 전 우박으로 인한 수확기 착과 피해 주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 3-1, 3-3 정리해 놓으셨죠? 했던 거. 이때 피해 확인이 가능해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이때 조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3번 기간까지 끝났어요. 만약에 특약을 가입 안 한 농지. 나무 괜찮아요. 우리는 과실만 보장받을게요. 많지 않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조사는 없어요. 근데 특약을 가입한 농지는 4번 단계. 아까 나무 종기가 2달 더 있다. 그렇죠? 종합과수에서는 나무 종기가 좀 다릅니다. 나무 보험 기간이. 네. 적종만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 2달이 더 있다. 그럼 뭐 조사할까요? 지금 보험의 목적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스위치 딱 껐다 키세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나무예요, 나무. 나무 자체의 피해. 자, 뭐만 보상해준다? 고사만 피해로 인정해준다. 뭐 수확불능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죽어야 돼, 나무가. 나무가 죽어야 돼. 수확불능이 향후에 수확이 가능한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고사만. 뭐로 인한? 특정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무조건 자조화예요, 얘네는. 나무는. 자조화. 그러면 자조화로 인한 고사주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미 이 위에서 조사된 나무들이 있겠죠.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자, 추가 고사주수가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 이거 안 해요. 고사나무 조사를. 계약자가 우리 저기 추가 피해 없어요, 나무. 그럼 끝.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그중에 보상받는 손해 이 외 원인으로 고사했다? 미보상 고사주수. 자, 근데 계약자가 우리 수확 끝났는데 나무 피해 있어요.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이 고사주수가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중에 미보상 고사주수는 별도로 조사. 이게 고사나무 조사예요. 없으면 생략 가능한 거고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으면.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한 내용이 이 포인트에 뭐 이렇게 몇 개 돼 요 포인트 요거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우리 이번 강의 한 내용이 적종의 2과목의 틀 잡은 거예요. 요거 한 번 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 다음부터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1.5과목 스타일을 막 해왔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